태풍과 폭염이 공존하는 8월, 대한민국의 날씨 현황 요약. 한 차례 우리나라에 비를 쏟아부었던 태풍 제5호, 제8호는 이제 약화된 채 동해를 건너 일본 홋카이도에 다시금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소멸 직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전직 태풍의 끈질긴 생명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크로사는 8월 4일 오전 9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제10호 태풍 바이루가 세력을 유지한 채 동북동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한 중국 내륙에서는 또 다른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곧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며 국지성 폭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과 열대야, 다시 시작된 불볕더위. 8월 4일 월요일, 가장 높은 기온은 경기 광주 퇴촌에서 36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우가 잠시 기온을 낮추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새벽, 전남 여수 덤은도의 일 최저기온은 28.5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군기에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강수 상황. 최근 이틀 동안 전남 한평에는 누적 강수량 290.5mm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호남에서 영남까지 강수대가 길게 걸쳐 있었고 그 라인을 따라 강한 비가 연이어 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물과 불이 공존하는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나면 곧장 폭염이 다시 찾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보 상황과 체온온도.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5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졌지만 습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체온온도는 여전히 높고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태풍진로 및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 기상청과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의 태풍 분석에 따르면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이미 소멸 후 알래스카 방향으로 소멸 경로를 따르고 있으며 제10호 바이루는 8월 5일 오후 3시 큰 세력 변화 없이 동북동진 중입니다. 8월 7일 목요일경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이 역시 알래스카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들이 사라진 후에는 동쪽으로 물러나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 더운 공기가 유입되며 폭염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태풍 가능성과 남은 8월 날씨 전망. 현재 일본 동쪽 해상 아래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관측되고 있으며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를 열대 저압부로 분석하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크게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국지성 호우, 열대야,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제11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리 및 당부의 말씀. 지금 우리는 단순한 이상기후를 넘어서 지구적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안심할 수 없고 더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야외 근무자는 수분 섭취, 휴식, 열사병 대비에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함께 기후 대응형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대치, 8월 2일 날씨 흐름 해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세력을 넓히며 한반도 부근까지 확장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내륙에는 납작하고 길게 퍼진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기압은 전선의 발생을 예고하는 특징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단 사이 가늘고 길게 늘어선 비구름대, 즉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정체전선 형성, 중부의 큰 비. 8월 6일 수요일,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의 세력을 넓히며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하고 찬 공기,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이 두 기단이 만나면서 그 경계선에 강력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부터 시작되는 비, 이는 일반적인 여름 소나기와는 달리 가을 장마 유사한 양상입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 흐름과 구조는 분명 가을 전선형 강수와 유사합니다. 정체전선은 공기덩어리에 밀고 당기는 힘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북쪽 한기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이 전선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전선이 지나가는 각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전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정난운, 즉 강한 상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입추. 가을의 시작입니다. 물론 실제 기온이나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처럼 느껴지지만 자연은 점차 가을로 이동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안까지 내려간 상태로 관측됩니다. 이 전선은 여전히 북쪽 한기와 남쪽 난기의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북쪽 찬 공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압계를 살펴보면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며 우리나라 주변은 일시적으로 서고동저 형태의 겨울형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배치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난기의 유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연일 지속되던 폭염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확장 중이고 중국발 저기압과의 충돌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 서울 등 중부 지역부터 가을 장마 양상의 강한 비 예상,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폭염 완화 가능성 존재, 향후 며칠간 기온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별 강수 시점과 강도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히 저지대 침수, 급변하는 날씨에 대한 대응 준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초 기압계 흐름과 날씨 전망 해설이었습니다. 상층 기압 구조와 정체전선의 형성. 현재 남쪽에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볼록하게 내려온 상층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저기압성 흐름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를 밀어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두 기단,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난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덩어리가 충돌하되 양쪽의 힘이 팽팽해 어느 한쪽으로 밀어내지 못할 때 한 곳에 머물며 비를 뿌리는 전선을 말합니다. 여름철 장마전선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죠. 8월 10일 제주도 부근에 머무는 정체전선. 8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이 정체전선은 현재 제주도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장마의 부활 혹은 2차 장마 또는 절기상 가을 장마라고도 부릅니다. 입추가 지난 지금 비록 아직은 여름 한복판 같지만 기후 패턴은 이미 가을의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장마 개념으론 현재의 복잡한 강수 양상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존 틀을 넘어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델 비교, GFS 및 아이콘. 이번에는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비교해봅니다. 놀랍게도 두 모델 모두 제주도 부근에 정체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흐름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독일 모델에서는 이 정체전선 위에 저기압이 새롭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기압은 경우에 따라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추후 강수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 8월 8일, 8월 14일. 다음은 8월 8일 금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의 기상청 중기예보입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반적으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말 강수 확률은 40% 안팎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호남권, 영남권, 제주도. 특히 8월 10일, 일요일, 11일, 월요일 사이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우산 아이콘, 즉 강수 예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한 차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8월의 비, 특징과 주의점. 8월에 내리는 비는 다른 계절과는 다릅니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내리는 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매우 많아 폭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난 태풍 제8호 꼬마이가 접근했을 때도 열대 저기압의 양향으로 격렬한 폭우가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비는 더위와 가뭄을 씻어내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해주는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정체전선의 영향은 지역 편차가 크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항상 기상청의 실시간 발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산사태, 침수, 낙뢰 등의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열대 고기압의 기준선인 중층대기의 5880GPM선이 충청 지역까지 북상하였으며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평안도 지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열대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어 이중 열동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 전리저기압이 남하하면서 그 서쪽인 만주 지역에는 지상고기압이 발달 중입니다. 전리저기압과 한랭고기압이 세트로 움직이며 이로 인해 차고 건조한 한랭기단이 남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열대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바레만 부근에는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방사히 북상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남부지방과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어제 오후 쿠릴열도 동쪽 먼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어 소멸하였습니다. 총 11일간 존속하며 일본에는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으로 폭염을 유발했던 태풍이었습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바이루는 일본 홋카이도 동쪽 먼바다를 따라 동북동 방향으로 시속 25km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중심 풍속은 초속 18m로 태풍으로서의 최소 기준만 유지하고 있으며 내일 아침에는 해수 온도가 22도 이하로 빨아지는 해역에 진입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미 태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열대저압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서태평양 열대요란 상황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에는 95W, 96W, 97W 3개의 열대요란이 존재합니다. 95W와 97W는 동경 160도 부근, 북위 20도 이상의 고위도에서 발생한 요란으로 95W는 JTWC에서 열대저압으로 승격했지만 태풍으로까지 발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97W도 MJO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96W는 미크로네시아 마일라 동쪽 약 1200km 부근에서 발생했지만 현재 MJO 활동이 동태평양으로 이동한 상태라 이 역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MJO 마든줄리안 진동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왼쪽 ECMWF 모델에 따르면 현재 MJO는 서태평양을 벗어나 동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면 인도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강도는 비교적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GFS 모델의 상향 장파 복사 자료를 보면 이는 우주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오렌지색이나 붉은색 영역은 대류가 억제된 지역, 파란색은 대류가 활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서태평양에서 대류 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겠고 반면 동태평양과 대서양은 대류가 활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부터는 서서히 억제가 해소되며 다음 주 후반에는 서태평양 저위도 지역에서 다시 대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종합해보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서태평양에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동태평양과 대서양에선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아열대 기압능이 충청 지역까지 북상한 가운데 남해안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불어오며 수증기가 모여 저층 수렴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층에서는 기류가 발산하면서 국지적인 강수대도 발달 중입니다. 다만 아열대 기압능이 중부지방까지 더욱 북상함에 따라 수렴 구조는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9도에서 3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충청, 중부, 영남 지역에는 열돔 현상이 형성되면서 강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밤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으며 늦은 밤에는 바레만 부근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평안도 지역까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정체전선이 황해도 지역까지 내려오며 남하 속도는 느려지지만 강수 강도는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비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열돔 조과로 인해 전국 많은 중소도시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아열대 고기압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강수대의 이동도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중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호우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하층 제트기류, 즉 초속 20m 이상이 다소 약화되면서 비의 강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강한 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아열대 고기압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이며 늦은 오후가 되어야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까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층에서 전리저기압이 만주로 내려오면서 북상했던 아열대 고기압은 점차 제주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게 되고 티벳 고기압도 중부지방을 지나 서서히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부터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를 남부지방 중심으로 뿌릴 가능성이 큽니다. 7일 아침에는 정체전선이 제주도로 남하하게 되며 이 전선은 다소 약화되어 제주 지역에는 비가 간헐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예상되며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 즉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리저기압은 사할린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그 서쪽인 만주 지역에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발달하여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낮부터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며 북서풍이 강하게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에서 32도 사이로 영남 지역은 팬현상으로 인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에 간헐적인 비가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아침에는 영상 13도의 찬 공기를 가진 전리저기압이 연해주 지역으로 내려오고 만주에는 고기압이 발달해 점차 동진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도에서 25도 사이로 분포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 즉 찬 공기의 영향으로 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티벳 고기압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 사이로 이날만큼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에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요일 8월 9일 날씨. 연해주 쪽으로 내려왔던 전리저기압은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동풍이 약화되고 동해안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 사이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비구름대가 우입될 가능성도 큰데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중부지방은 예보 불확실성이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강수대가 어느 정도까지 북상할지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 동안 북상했던 저기압은 다시 상층 한기와 충돌하며 남하할 것으로 보이며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저녁부터는 상층의 찬 공기, 즉 한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비구름대도 남해안 지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일요일 8월 12일 기상 전망. 이날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에 머물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도 저기압에 의한 동풍이 유입되며 강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강수는 6일부터 한반도 남하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정체전선은 북한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국시성 호우를 반복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폭염에 이어 폭우로 이어지는 급격한 날씨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